강원도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진화대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밤샘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맹국인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며 용산 집무실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융부문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누락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반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대원들은 밤샘 잔불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전선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원을 위해 모여든 소방차들이 어둠을 가르며 줄줄이 이동합니다. 다행히 밤사이 산에서 불씨가 발견되거나 크게 번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불씨가 밭 한가운데 있던 비료포대에 옮겨 붙는 등 재발화 의심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출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펜션 앞에서도 밤샘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혹시나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을까 굴착기로 잿더미가 된 잔해를 끄집어내 물을 뿌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불씨를 완전히 잡아야지만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산불이나 인근 주택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이번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졌고 여기서 불꽃이 튀어 건조한 날씨 속에서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은 전선이 끊어진 곳과 불이 난 지점이 일치하고 비슷한 시간 지역 주민들이 정전됐다 말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산림청과 경찰 등은 조만간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 강릉 산불, 민가 피해가 심각한데요. 강풍을 타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면서 주택과 펜션 등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다급한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8시 20분 강릉시 난곡동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민가까지 번진 겁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원래는 펜션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차량, 운전자는 불길이 번지자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포탄을 맞은 듯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세간살이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 이렇게 탈 줄 모르고 몸만 나왔다니까.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그럼 내가 저 좀 찾아보게.
이번 강릉 산불로 주택과 펜션 수십 채가 불에 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산불 인근에서 조심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번져서 다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야. 인근 골프장 역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경포 인근 호텔 4곳 투숙객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때 경포대 초등학교 담벼락까지 불이 확산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민가에 옮겨붙은 불이 대부분 꺼졌지만 이미 주택과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방해정이 일부 불에 타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불길이 경포호를 따라 번지면서 방해정이 부분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포호 주변 작은 정자인 비지정문화재 상영정과 사찰 인월사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와 국가민속문화재인 선교장은 당국의 긴급 살수 조치로 피해가 없었고 보물 오죽헌은 산불 방향 반대편에 있어 안전했습니다. 당국은 한때 경포대 앞 100m 지점까지 불길이 다가오자 경포대 현판 7개를 급히 떼내 인근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국방부 기밀 문건으로 제기된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국에 앞서 기밀 문건이 조작됐다고 말한 데 대해 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인지 묻자 미국 측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부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장관을 상대로 도청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시작될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기밀 문건이 유출된 이후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런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불협화음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올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미국의 철통 같은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승전 역량을 의심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승리를 앞당기고 정당한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된 뒤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 정부가 조만간 있을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작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이 2월 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필요한 병력과 탄약, 장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군이 대규모 참호를 건설하고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반격 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의회에 제출한 다른 보고서에도 올봄 반격이 지난해 가을 반격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번 문건 유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작전 계획이 대거 공개되면서 일부 작전을 변경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첩보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데 1.5% 성장률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해 1.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낮춰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1월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0.2%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KDI, 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MF가 1, 2월의 수출과 내수 실적치가 둔화한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폭도 한국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독일과 일본 등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5.2%로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재정당국에도 긴축 재정을 권고하면서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긴축 조기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에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금리 인하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 3.5%로 동결한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은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나 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반등할 요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작 시장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을 이어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 인상은 없을 거로 보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저희 경기가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맞으면 뭐 제가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보다 예측을 잘하신 거겠죠. 그런 만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로 쏠립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가면 인하 논의에 불이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늦어도 경기 침체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내년 상반기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둔화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가 인하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경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역시 물가입니다. 아직 공공요금 인상이 남아있는 데다 산유국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전망도 엇갈립니다.
은행 파산 여진 속 미국 통화 정책도 고려 요인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경우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일본 외교청서가 식민지배에 대한 역대 일본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빠뜨렸습니다. 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본 기업에서 일한 것처럼 서술하며 강제성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に向けて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る日本外交の姿をこの外交青書を通じてしっかりと国内外に発信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려는 조치라는 일본 정부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던 대목을 쏙 뺐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확실한 역사인식 계승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징용의 근원인 식민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서에는 또 강제동원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고 기술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청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하며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건전한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외교청서에서 드러난 퇴행된 역사인식은 향후 여러 과제에서의 한일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맡아 절대 안 진다며 큰 소리까지 쳤지만 정작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상훈 씨의 20대 딸은 운동 중 코뼈가 부러져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 수술을 받은 날부터 바로 얼굴이 붓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넣으면 어떤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냥 코를 예쁘게 하면서 치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대학병원에선 온몸에 붉은 반점과 부종 등이 생기는 희귀성 난치병, 루푸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담당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 씨가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씨는 소송을 모두 지인에게 소개받은 A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A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 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A 변호사는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딱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승소합니다. 100%. 그런데 3년쯤 지난 뒤 이 씨가 법원에 직접 확인해 보니 A 변호사는 아예 사건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A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변호사가 소송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현재는 법무법인을 옮겨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보통 하는 말이었고 손해배상 소송 외에 다른 형사재판은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변호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생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가 내부의 잘못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모르니까 법조인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변호사가 배신을 때리고 변호사가 직무유기를 해버리고 누구한테 변론을 의뢰하죠?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 구속된 남편 유모 씨와 아내 황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배우로 지목된 유 씨와 황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납치 살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40대 여성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달 말 검사 임용을 앞둔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는데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성이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급히 법원을 나섭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입니다.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해 이달 말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공보양 아닌 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고 결과?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월 30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A씨는 당시 모르는 여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항의하며 머리채를 잡고 2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방의 편만 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A씨가 초범인데다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A씨의 검사 임용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A씨를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습니다. 검사 임용 안 되면 소송하실 건가요? 전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은 벌써 생기신 건가요? A씨의 만행은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전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 A씨는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병역 면탈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둘은 소속사를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잃을까 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검찰은 법정에 들어선 뒤에야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병역 면탈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 래퍼 라비는 취재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 말고 다른 이유 혹시 있으신지.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계약을 맺고 구 씨 조언에 따라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 그루블린 소속 래퍼인 나플라도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나플라는 우울증이 심해진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 했고 이후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서류를 조작해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에선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이후 라비는 자신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지금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플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을 통해 어렵사리 얻게 된 인기가 군복무 때문에 사라질까 두려웠고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병역 면탈을 도운 그루블린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서초구청 직원 3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병무청 직원과 나머지 서초구청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할 부분이 있다고 해 이번에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반세기 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실물 공개는 우리 금속 인쇄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보관해 있던 직지 심체 요절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1973년 같은 곳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약 50년 만입니다. 함께 공개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 심체 요절을 일반에 선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요절. 고려 후기 선승 백운 경한 스님이 역대 여러 부처와 고승의 대화, 편지 등을 중심으로 편찬한 책으로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됐습니다. 상하 2권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해왔습니다. 도서관 측은 직지 심체 요절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탑 한모, 구텐베르크 성서 등 희귀 소장 자료와 함께 동시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세기 만의 실물 공개를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선 직지 심체 요절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 강연 등 행사가 잇따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중부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무려 9도나 낮은 상태고요. 이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도 무척 탁한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5.2도, 대전이 4.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6도, 광주와 부산 1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반짝 꽃샘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산불 피해 없도록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이 상당 부분 위조됐다고 밝힌 대통령실이 이번엔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 의혹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선 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조율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 국방부 유출 문건에 우리 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묻자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한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미국 측도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건 유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ow I can't say much more while the Justice Department's investigation is ongoing, bu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outstanding allies and partner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유출된 기밀 문건에 담긴 자국 관련 내용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밝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는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영향을 과대 포장했을 거란 미 정보당국의 평가도 담겨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비밀이라고 표시한 문건에서 북한이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다수의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역량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열병식에 등장시켰다며 미국에 충분한 핵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만 이 문건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강원도 강릉의 산불,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80대 남성이 1명이 숨지고 문화재와 주택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해 산림과 주거지 등 379헥타르가 산불 영향 구역에 들어갔지만 오후 들어 내린 비로 급속히 새가 줄어 오후 4시 반쯤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강릉시 안현동 주택에 살던 80대 전모 씨로 전 씨는 불에 탄 주택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12명이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고 이재민 557명이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사천중학교 등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강릉 산불의 원인은 강풍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불꽃이 발생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산림청은 어제 발생한 산불 원인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강풍에 나무가 부러지며 전선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선이 끊어진 지점과 발화 지점이 일치하고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 일대는 이번 산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 주변 소나무숲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짙은 연기는 경포호는 물론 해변까지 뒤덮었습니다.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이 1시간여 만에 2km가량 떨어진 경포 일대를 덮친 겁니다.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들은 검게 그을린 채 잿더미가 됐고 호숫가를 둘러싼 갈대숲도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강릉 하면 경포대가 중심인데 불에 타가지고 가슴 아프고. 바닷가에 줄지어 있던 숙박시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건물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한 모텔입니다. 건물 전체가 모두 탔고 앞에 있는 시설도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투숙객이 황급히 대피했지만 30동이 넘는 숙박시설이 불탔습니다. 카페와 상점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불에 아예 끌 엄두도 못 냈습니다. 어떻게 안 부쉈단 말이에요. 그때 소방차가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다 타고 온 거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와서 보니까 현실이 심각하네요. 피해 복구를 마치고 예전처럼 다시 손님을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법안을 둘러싼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 정부에 기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야당 비판에 정부 여당은 어린애들도 보는데 막말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여야는 시작부터 회의 시간 등 진행 방식을 놓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간사가 무슨 뭐 위원님 꼬북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게? 가이드라도 주면서 하지 마시라고요. 뭘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지금 저 간사 간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니 협의하세요, 협의는.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의무 매입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힘을 실은 여당에 야당은 거부권 행사야말로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의무로 고정을 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하시는지. 5천만 국민 주식은 정말 쌀쌀맞게 대할 것이 아니라 주식답게 특별한 대우를 해서 정부가 좀 핸들을 해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이 거짓 자료에 근거했다는 야당 공세에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삼가라고 맞받으며 공방은 격화됐고 거짓말 하실 줄 알고 저희들이 증인 채택하자고 한 겁니다.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거짓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관이 그 한동훈 장관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야 신경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질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예, 분명히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질문이 굉장히 좀 뭐 질의의 맥락은 뭐 알겠습니다만은 표현 자체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부결이 가능한 115석의 국민의힘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출국 금지령 등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어 또한 차례 여야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주고 협박한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한 윗선 3명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가 국내 중간체객에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가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국내 음료 제조 체객에 필로폰을 판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역시 이번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강한 중독성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마약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면 중독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경기 성남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의 사실 모두 인정하세요? 네, 남 씨는 불과 닷새 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상태였고 지난 2018년에도 직접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마약에 손댄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건 남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독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실제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30에서 40%에 이릅니다.
지난 2021년 붙잡힌 마약 재범자 2,300명을 조사해보니 45%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안에 또 검거된 거였고 6개월도 안 돼 다시 적발된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의 초점은 여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마약류 전문 치료 보호기관 21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료 병상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곳은 드물어서 이 가운데 13곳은 지난해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2곳이 전체 마약 중독 치료의 97%를 도맡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질적인 치료 보호가 가능한 곳은 이 2군데뿐이라고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치료재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재범률이 줄고 중국적으로는 마약사범도 주는 하나의 트랙을 국민의 인식이나 각도가 좀 달라져야 치료 재활 예산이 늘고. 최근 들어 연령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비로 지원되는 치료 보호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4억 원대에 머물러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앞세워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들과 건설 현장에 찾아가 기부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6,500여만 원을 빼앗고 개인적으로도 3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30대 건설사 CEO 등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사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원청업체들이 미온적이라며 질타하자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 정상화! 30대 건설사 최고 경영자 등이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원도급사들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청업체들이 힘든 것은 하도급사에 다 떠넘기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미온적이라며 강력히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원청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산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전문 건설인들과 우리 근로자들 보호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원청부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러자 30대 건설사들은 19,000여 원도급사를 대표해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 현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건설노조가 불법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할 경우 묵인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적극 신고한다. 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 수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타워크레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을 구축 관리하고 조합이 기초교육 등을 실시한 뒤 현장에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내몽고 초원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의 3분의 1을 뒤덮었습니다.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황사는 올해 벌써 8번째인데 앞으로 몇 번 더 몰아칠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눈앞에 온통 모래먼지가 자욱합니다. 낮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차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풍을 타고 양쯔강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面积是现在统计是370万平方公里，就是我国占我国土面积的1/3还多。
수도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솜털 같은 버드나무 꽃가루 날리는 시기와도 겹쳐 마음껏 숨 한 번 들이켜기 어렵습니다. 我特意把帽子戴上，因为我觉得这个沙尘下来了以后，整个身上都会有这种尘土的这种味道。 올해 벌써 8번째 대규모 황사인데 문제는 아직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몽골 초원에 바람까지 거세져 올해 황사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预计13号到15号还会有冷空气来袭，给中国北方再度的制造沙尘天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 초원에 대형 화재까지 겹쳐 공기는 더 탁해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1.7% 전망에서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내려 2.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이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으로 이같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정론과 관련해 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망이 꽤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식품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공급망 압박은 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 전망은 지난 가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낙관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주민 유입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이탈리아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비상사태는 6개월 동안 지속되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500만 유로, 한화로 약 72억 원의 재정이 우선 투입됩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탈리아 해안에 상륙한 이주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은 3천여 명이 물밀듯 몰려들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시벨루치 화산 분화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퍼졌습니다. 화산 분화 후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클루치 마을엔 이미 8.5cm가량의 화산재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60년 사이 이 마을이 화산 폭발로 입은 가장 큰 피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캄차카주 당국은 클루치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용 마스크 7,000장을 나눠주고 도로 안전 등의 통제를 위해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NBA 결승전에서 신었던 농구화가 경매 시장에서 운동화로는 역대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소더비 측은 마이클 조던이 착용했던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가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던은 1998년 NBA 결승전 2차전 후반에 이 농구화를 신고 37득점을 기록했으며 경기가 끝나고 서명을 한 뒤 볼보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반세기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재 시각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직지심체 요절 실물 공개는 1973년 같은 곳에서 열린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약 50년 만입니다. 프로농구 SK와 캐롯이 6강 관문을 통과하면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는 4강으로 좁혀졌습니다. 어려운 팀 사정을 딛고 기적의 역전승을 거둔 캐롯이 정규리그 1위 인삼공사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5위 캐롯의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이변이었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과 주득점원 전성현의 부상 등 악재가 줄을 이었지만 놀라운 응집력을 선보이며 하위 팀의 반란을 이뤄냈습니다. 모두가 저희가 약하다고 이번 시리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남은 선수들끼리 정말 똘똘 뭉쳤고 진짜 5차전이라는 정말 힘들었던 승부 끝에 4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캐롯의 다음 상대는 올 시즌 내내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인상공사입니다. 김승기 감독이 캐롯으로 옮기기 전까지 8년이나 이끈 팀이고 인상공사 전 단장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징계까지 받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 감독이 MVP급으로 조련한 애제자 인상공사 변준영과 캐롯 이정현의 가드 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물러나진 않아요. 4강 플레이오프도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KCC의 파죽의 3연승을 거둔 SK는 4강에서 정규리그 2위 LG를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한 데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잇따라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4기도 최고조입니다. 경기 감각 부분에서 저희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 마레이 선수가 빠졌지만 LG라는 팀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또 스피드가 저희랑 맞먹기 때문에 좀 준비 잘해서 LG전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LG는 부상으로 이탈한 전력의 핵심 아셈 마레이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